쪽 흘러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데 잘못해갖고 이게 행안부가 하나의 통제 수단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간다 하는 것들에 대한 우려를 좀 나타내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양영철 박사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 교수님께서 프랑스 재정분권 하면서 사후적 통제를 위해서 지역회계 심의원 사례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1단계 재정분권이 나고 2단계 재정분권 단계 지금 논의 중인데 일단 지방소비세 증류를 통해서 지방 세입 확충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터진 게 지금 언론에 최근에 또 터졌죠. 11월 5일자인가요? 나라살림연구소 민간 단체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잉여금 결산상 잉여금 규모가 69조 원이다. 이걸 이제 민간에 풀지 않고 투자하지 않으면서 GDP가 몇 조 원 손해를 봤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의 보도가 아니라 작년 요맘때쯤에서 한국경제신문에서 추경 중독에 빠진 자치단체가 시리즈로 그냥 지방 재정을 아주 후려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자치단체가 지금 재정이 어렵다면서 세입분권, 재정분권, 재정 확충해야 되는 논의 와중에 지금 결산상 잉여금이 69조 원에 달하고 그 언론 보도에는 이거를 행안부는 분석해 본 적도 없고 내용도 모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나왔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이제 우리가 또 우리 지방의 통계센터가 내부적으로 제가 분석 중인데요. 해보니까 이제 69조 원 내용을 보면 7조 원 정도가 이제 세입 추계를 잘못하였으니까 지금 생각보다 더 많이 거친 거는 한 10조 원 정도가. 그리고 한 30조 원 정도는 다음 연도 2월에 명시료 같은 사고를 때 2월액입니다. 근데 나머지 30조는 말 그대로 집행 잔액입니다. 예비비로 편성이 됐던 돈들이 어디 용처를 결정하시고 사업부에서 편성돼서 남아있는 돈들이거든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인데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지금 당초 세입 결산을 보면 우리 총계 기준으로 하면 362조 원, 세출 결산은 총계 기준으로 290조 그 차액 요에서 이렇게 당초 세입하고 세출에 그 차이가 35% 이상 되는 자치단체가 29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추경 중독에 빠졌다는데 당초 예산에서 최종 예산, 추경을 거친 최종 차이 나는 30% 이상 차이 나는 자치단체가 33개가 나왔습니다. 이게 다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 그러니까 시군구의 결산상 이익은 평균이 한 20%고요. 그 중에 35% 이상 되는데, 심지어 50% 이상 넘어가는데, 또 당초 대 최종이 70% 이상 차이 나는데도, 경남, 거창이나 이런 데를 보면 막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지금 재정 통계가 제대로 되겠냐, 재정 분권이 되겠냐, 자율성, 이런 좀 심각한 그런 문제의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나마 우리 강희정 원장님도 작년부터 강조하셨지만 그나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지역회계에 있는 프랑스의 사회했던 어떤 감사원에 준하는 이런 감사와 통제로 갈 것이냐,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이 민간 나라살림연구소가 이 데이터를 공개했던 것도 결국 지방재정 365에 있는 데이터를 돌려서 이게 분석해서 공표한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 지방재정 365가 오픈된 지가 몇 년 됐죠. 근데 이것들이 대량 데이터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행정통계센터가 해야 될 일이 이런 1차적 데이터들을 조금 가공해서, 가령 이제 당초 대비 최종 예산 차이 나는 자치단체 소팅해서 30%한 30개 내외 문제 있는 자치단체들을 이렇게 분석해서 그냥 지방재정 365에 띄워준다든가, 아니면 최종 세입 세출 차이가 한 40% 이상, 30% 이상 차이 나는 자치단체가 몇 개, 그러니까 그냥 30개 내외에 있는 자치단체를 그냥 공시만 해줘도
이게 자치단체에 대한 그 경쟁이니까 우리가 뭐 잘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꼴찌는 말아야 되겠다는 경각심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지금 지방회계 통계센터가 지금 그 어떤 이렇게 통제나 감사의 관점이 아니라 컨설팅, 그러니까 재무분석 컨설팅, 물론 이제 저희들 보완해야 될 그 지표의 문제점 이런 것들 많습니다. 원가분석 컨설팅, 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우리 지방의 통계센터가 재정분권에 관점에서 기여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재정성과연구원 원장님이신 우리 강인재 교수께서 그 토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긴장이 됩니까? 여러분, 통제라면 어떤 의미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통제를 나쁜 걸로 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 거. 저는 정창훈 교수한테 싫은 소리 많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개인적으로 했는데, 서양 사람들은 통제라는 말을 나쁜 의미로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목표에서 일탈된 것을 바로바로 하는 것을 통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의 언어의 의미부터 약간 의미가 있고, 그래서 여하튼 우리는 이 통제를 잘하기 위해서 많은 제도들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막 불란서 얘기 듣고, 저는 그래요. 통제는 그 자율과 대비되는 개념인데, 자율에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의미대로 잘 하는 것. 이건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근데 문제는 자율을 열었는데 원래의 의미가 아니라 잘 못하는, 그게 부정이 됐건 뭐가 됐건 했을 때 이걸 원래의 의미로 바꾸는 것. 이게 통제인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왜 통제가 문제가 되느냐? 첫 번째는 통제를 제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걸 많이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서양 애들은 통제를 할 때 미리 기준을 만들어요. 그래서 통제를 받는 사람이 이 통제를 받을 때 어떤 불편이 별로 없습니다. 왜? 기준이 있어요. 우리는 이 기준이 아주 모호하거나 주범적인 기준만 있어가지고 통제를 받는 사람이 보면은 이거 왜 나만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전문적인 통제가 아니라 그 어떤 상식적인 그냥 누구나 아는 통제이기 때문에 통제를 당하는 사람도 별로 저기에 대해서 본인이 감격을 안 씁니다. 감동을 안 해요. 왜? 다 아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제 통제를 받는 사람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참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본분이란 말을 참 좋아하는데, 이 본분을 잘할 수 있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이제 발생지 예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저희는 이제 여기 우리가 다 노력해가지고 발생지 회계를 도입을 했고, 그게 왜 이렇게 활용이 안 되느냐에 대해서 많이 문제를 제기하고 또 그것도 연구하고 말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요, 정말 우리가 본래 의미의 발생지를 했느냐에 대해서 요즘 저는 회의가 많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발생지가 잘 되기 위해서는 기초 단계, 자치 단계에서 하위 레벨에서 중계가 정확히 돼야 됩니다. 이게 엉터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온 데이터 자체도 그러니까 저는 이 기초를 예를 들면은 우리 자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상당수 자산은
토지와 건물 같은 등기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숫자가 안 나간다고. 특히 땅속에 있는 거는요, 지금 뭐 보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두 가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저는 이걸 하려면은 정말 전문가가 많아야 된다. 전 교수들부터 반성해야 된다. 이게 그냥 규범적인 얘기인데 그만하고 정말 아까 그래서 내가 우리 지방보조금 그런 사례 같은 것부터 기중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정말 실질 리얼리티에서 출발하는 그런 어떤 것을 보고, 그래서 우리 오늘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정책 결정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책 결정자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나마 이제 그분들한테 잘 할 수 있는 좀 더 현실에 맞는 그런 어떤 제도라든지 정책을 하는 노력을 우리 학교에서는 하는 것이 정말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통제를 잘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들 빨리빨리 해주셔서 일찍 끝났는데 지금 13분 15분 됐어요. 플로어에서 조금 의견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실 분 없으세요? 그러면 없는 걸로 보고, 지금 이제 프랑스 제도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하는 분들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쪽이 좀 권위주의적 국가여갖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거 잠깐 지금 말씀 들은 거 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미국 과도 보시고 네, 프랑스 사례가 우리한테 딱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하겠죠. 다만 이제 그들이 고민했던 것이 이제 우리하고 비슷했다. 정말 초중앙기금 국가였던 그런 나라가 지방국권으로 가는데 거기에서의 분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대로 포착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변화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분권국가라고 얘기하지만은 정치적으로만 이용을 하지 실제적으로 어떤 제도적으로 뭔가 변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테랑이 그래도 인정을 받는 것은 그 재정 분권화를 하기 위해서 획기적으로 획기 심의원을 지역 단위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독립적으로 처리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누구도 거기에서 정말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아까 보조금 같은 경우에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가 사실은 상당수가 있었지만은 그거를 교부세, 우리가 얘기하는 교부세로 가는 것, 도타시옹 글로발드 펑션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기억합니다. 도타시옹 글로발드 펑션몽, 이런 경상 종합 교부금으로 자꾸만 그 자율성을 높여가는 그런 제도로 바꿔내요. 그래서 자율성을 높여주지만은 정말 아까 우리 강인재 원장님 말씀하신 정말 어떤 목표를 정해줘서 어떤 기준을 뒀는데 그거에서 이탈할 경우에는 그것을 바른 쪽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서 끌림요동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끌림요동이라고 하는 것은 당당당당 지금 요새 차선을 이탈했습니다. 그러면 차에서도 경고장치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게 경고등이 켜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역회계심의원에서 진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목표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적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그것을 꼭 따라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제도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 거냐 이거예요. 정치인들이 매일마다 자기 지역에 그 예산 따오려고 하고 무슨 쪽지 예산이라든지 아직도 국회에서 뭔가 국회의원들이 그 자기 지역의 표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 이 포퓰리즘에 대해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이런 회계심의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계도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해석들을 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자기네들 해석하기 좋은 쪽으로 통계를 이용한다고 해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정해주고
설계해 줄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모두가 오케이, 됐어, 오케이 합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자라는 거죠.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치적인 대한민국의 이게 서로 다른 같은 현상을 놓고 다르게 얘기하는 이런 얘기를 해서는 곤란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이게. 자치단체에서도 같은 현상을 놓고 다르게 해석하려고 하는 이러한 부분. 그래서 거기에는 탑욕과 무능의 그런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시정해 놓겠다고 하는 것이 프랑스의 지역회계 10년이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지. 지역회계 10년을 만들어 놓으라? 만들어 놓으면 뭐 할 거예요? 거기에 정치적으로 계속 통제를 중앙정부의 감사원으로부터 계속 통제를 받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재정분권화의 그런 시스템에 장착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정부 회계학회를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다 이겁니다. 저는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우리가 갈 길이 아직도 좀 멉니다. 근데 뭐 지금 사실은 선진국 선언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제도를 선진국에 맞게 의식도 선진국에 맞게 이제 바꿔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이야기한 답들은 속에 많이들 갖고 계실 거예요. 이제 그 논의들도 앞으로 계속 해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번 세션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시간에 불구하고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특히 세종시 공무원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2019년 한국 정부회계회 세종시 차장한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